안녕하세요. 토실댁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돈 관리를 잘해보겠다 결심하신 분도 계시겠죠? 아직 가계부 쓰는 게 익숙치 않다면 쉽게 예산 짜고 돈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두 달 소비 내역을 기록해서 한 달 예산을 세팅해두면요. 매달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적은 시간 투자하고도 돈이 모여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돈 관리를 하면서 한 달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장 가계부를 작성해 왔어요. 여러 가계부를 전전하면서 몇 번이나 그만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추구해 왔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해 어느새 4년째 쓰고 있고요. 한 달에 한 장씩 쓰다 보니 지금은 40장이 훌쩍 넘었어요. 한 달 가계부와 더불어 1년 내역을 종이 한 장에 볼 수 있는 1년 가계부도 함께 병행해 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엑셀 가계부를 블로그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작성한 가계부 내역을 바탕으로 새해 예산을 세워봤어요. 작년 한 해 가계부를 종이 한 장에 출력했어요. 12달 평균을 내었는데요. 이렇게 평균을 계산해보니 항목마다 한 달에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을 썼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생활비. 가계부 쓸 때 항목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목은 큰 카테고리를 나눈 후 우리 집 상황에 맞추면 돼요. 저희 집은 생활비 통장에 마트, 외식비, 아기 비용, 관리비, 기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집집마다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아기 비용 같은 경우 다른 항목에 분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트 비용은 한 달에 약 29만 원, 외식은 12만 원 정도 사용했어요. 기타 비용엔 쌀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평균을 낸 거라 매달 사용한 비용을 보면 더 많이 쓴 달도 있고요. 적게 쓴 달도 있어요. 새해에는 한 달 외식비를 10만 원 내로 줄이려고 해요. 마트 비용과 외식비를 합쳐서 일주일에 10만 원씩 사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쌀과 기타 비용을 포함해 식비로 한 달 50만 원을 목표로 잡았어요. 아기가 점점 많이 먹기 시작하니 부지런히 밥하고 반찬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평소에 쌀이나 야채 같은 식재료를 살 때 너무 저렴한 걸 찾기보단 국산 제품 좋은 걸로 먹으려고 해요. 2020년에도 건강하게 집밥 해먹기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근 2년간 건강식을 먹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기 비용은 한 달에 평균 20만 원 정도 사용했어요. 1년 동안 주 1회 문화센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3월, 5월 이때는 이유식 시작하던 시기라 이유식 용품을 샀고요. 기저귀 구입하는 달에도 조금 더 사용했어요. 2020년엔 문화센터를 줄이고 무료 퀴즈 카페나 전시회를 활용해 볼 계획이에요. 좋은 팁들이 생기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재작년 2018년에 비해 적당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전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안 쓰는 콘센트 빼놓기, 밥솥 꺼두기, 그리고 출산 후 TV를 없애면서 TV 수신료를 내지 않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아파트 관리소에 연락하면요. TV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바로 취소해 주실 거예요. 다만 저는 온수나 난방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줄이기가 힘들어서요. 기본은 사용하고 있어요. 몇 년간 온수 매트와 난방 텐트로 겨울에 난방 비용을 줄이고 있고요. 아기 낳은 후엔 물 사용할 때 온수 비용을 아끼기가 어렵더라고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 포기하기 힘든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줄이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내일을 위해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만족감 있게 살아가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밸런스를 잘 맞춰보세요. 생필품은 월 평균 10만 원 정도 사용했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아기 매트, 제습기, 휴대용 유모차, 쿠쿠밥솥을 새로 구입했고요. 그 외에 소소한 것들은 당근마켓에서 중고 제품으로 알아봤어요. 경조사비는 월 10만 원씩 모아서 명절 상여금 나온 것과 함께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1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경조사비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링크할게요. 참고해주세요. 제 용돈은 교통비, 통신비 모두 합쳐서 월 10만 원 안쪽으로 사용했어요. 저는 돈을 쓰기보다 아끼는 데서 얻는 기쁨이 더 큰 성향이에요. 너무 지칠 정도로 아끼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예산 범위 내에서 일주일 그리고 한 달씩 돈을 사용한다면 이런 게 바로 현명한 소비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한 해 가까운 보육원에 15만 원을 후원했더라고요. 2020년엔 월 3만 원씩 1년간 총 40만 원을 계획했어요. 한 아동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부 금액을 세상에 보내는 적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서로가 보내는 사랑이 돌고 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일단 부담 없는 금액부터 소소하게 시작해보려고 해요. 2020년 한 달 예산을 정리해보면요. 우선 저축 비용을 미리 떼어두고요. 월급날 각 통장으로 예산 금액을 보냅니다. 식비로는 일주일에 마트 8만 원, 외식비 2만 원, 이렇게 한 주에 10만 원씩. 여기에 쌀과 기타 비용을 포함해 한 달 식비로 총 5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관리비 15만 원, 아기 비용 15만 원. 생활비가 총 80만 원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세워봤어요. 경조사비 통장에 10만 원, 비상금 통장 10만 원, 제 용돈으로 10만 원을 넣고요. 여기에 후원 비용 3만 원을 추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항목별 예산 범위를 세운 후 한 달 한 달 실행해보세요. 제 경험으론 일주일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켜나가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와 함께 가계부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떠세요? 우선 통장을 나눈 후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돈이 모일 거예요. 저 또한 가계부 쓰는 3년간 대출을 모두 갚았고요. 지금은 목표를 정해 일정 금액 저축하고 있어요. 처음에 2-3달 정도 예산 세팅만 해둔다면 그 다음에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요. 돈 관리 시스템이 저절로 굴러갑니다. 2020년 새해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한 주도 알뜰살뜰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